네, 안녕하세요. 카다메 포스트비 대표 연결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선 카드 단말기 한 종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00원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모델명은 KCP P4200N 모델입니다. 이 무선 카드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NFC라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 NFC 기능이 있어야만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키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키인 결제는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키인 결제죠. 고객께서 매장에 방문할 필요도 없고요. 가맹점주도 편하고 그리고 고객도 편리한 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키인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신용 버튼이라고 있죠.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때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키인 결제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세팅을 하나 안 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세팅을 한번 하고요. 여기서 키인 결제를 하려면 카드 번호 수입력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입력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는 상대방의 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눌러서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하는 방법은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입니다. 1번 버튼 눌러주시고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요.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카드 번호에 유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입력한 다음에 자, 결제 금액 예를 들면 36,900원 입력. 그리고 고객용 전표를 출력할 거냐 말 거냐. 출력 회원께서 고객께서 영수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출력을 누르면 되겠지만 결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키인 결제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카드를 넣어서 결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페이도 결제할 수가 있겠고요. 애플페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집어 보면 여기에는 이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캐너의 기능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스캐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를 읽어서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QR코드 결제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카카오페이가 있겠고요.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교체를 해주면 좋죠. 나중에 한 2, 3년 사용하다가 배터리 기능이 약화가 되면 약해지면 바꿀 필요가 있겠죠. 바꾸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그냥 빼면 돼요. 이걸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 가격은 대략 한 15,000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배터리 가격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유심칩이 장착이 됩니다. 유심칩 보이시죠? 그래서 KSP P4200N 모델입니다. 모델은 통신사가 SKT고요. 그리고 통신 약정은 2년 있습니다. 2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월 통신비가 있겠죠. 스마트폰도 월 통신비가 있죠. 6만 원짜리 요금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5만 원짜리, 9만 원짜리 무한대 요금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알뜰폰처럼 정말 10,000원 이하도 안 되는 10,000원도 안 되는 그 금액으로 휴대폰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제가 있듯이 스마트폰에도 요금제가 있듯이 이 무선카드 단말기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통신비가 11,000원입니다. 카드 결제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어요. 11,000원만 내면 됩니다. 11,000원 내고 사용하면 되겠어요. 통신 약정은 2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년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KSP P4200N 그리고 여기 안테나 표시가 떠 있죠. 그리고 현재 시간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업체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용 정보를 신용 버튼을 통해서 아까 키인 결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할 수도 있겠고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은 취소 버튼 빨간색으로 글씨가 쓰여 있는데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게 취소 버튼입니다. 또는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거나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 바로 취소 버튼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결제를 취소할 수 있고 현금 영수증 발행한 내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NFC 기능은
애플페이 결제할 때 쓰는 게 바로 NFC 기능이고요. 밑에는 애플페이 결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자 카드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보면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물론 여기 현금이 여기도 있죠. 여기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지만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화면에 여기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고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죠. 여기를 눌러서 취소할 수도 있고 3번 버튼을 눌러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집계 버튼은 매출을 집계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하루 매출액이 얼마나 결제를 했는지, 현금 영수증 발행을 얼마나 했는지 이 집계 버튼, 즉 6번 집계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정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쓰는 게 정정 버튼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디자인부터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이쪽이 유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곡선을 해놓은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용지가 들어가는데 여기를 눌러볼게요.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위로 제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용지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용지를 이렇게 밖으로 좀 빼십시오. 밖으로 반듯하게 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소리가 나요. 딱, 그쵸? 그리고 이렇게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뒤쪽을 보면 글씨가 쓰여 있죠. 글씨가 쓰이는 이 부분은 뒷방향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절단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잡아당겨 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자, 외부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결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결제 한번 해볼게요. 카드 결제할 때는 이 칩 부분 있죠. IC 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디에 넣어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볼게요. 이렇게 IC 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깊숙이 넣어주시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거래 금액은 3,690원 한번 해볼게요. 거래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는 여기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회원용 영수증을 출력할까요 말까요? 이런 멘트가 나오죠. 보통 마트에 가면 물어보죠. 영수증 드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영수증이 필요하면 출력이고요. 필요치 않아야 하면 고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미출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미출력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가맹점용은 한 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용은 왜 한 장 나오게 되어 있느냐 설명을 드리면 이 금액, 결제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장은 가맹점용은 의무적으로 여기 보시면 출력이 되게끔 해놨어요. 가맹점용. 고객용은 선택 출력이겠고요. 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만 원, 5만 4천 원을 눌러볼게요. 금액 누른 다음에는 반드시 밑에 입력 버튼 있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할부 개월수를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고객께서 만약에 일시불 거래를 원한다 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돼요.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십시오. 일자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이자는 2개월은 이자를 누르면 되겠죠. 3개월을 할 때는 숫자를 정정할 때는 정정 버튼 이용하면 숫자가 지워집니다. 3개월은 3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그리고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반드시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죠. 서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면 자, 회원용 자,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먼저 고객용이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맹점용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는데요.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니까요. 잘 익혀주시면 좋겠네요. 자, 취소 버튼 눌러볼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누를 수도 있지만 여기 3번의 취소도 있죠. 눌러볼게요. 3번. 자, 신용거래 취소가 있고 현금거래 취소, 직전거래 취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두 장의 카드를 결제했죠. 5만 4천 원짜리 결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3,690원짜리 처음에 결제한 거죠.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겁니다. 자, 보시면 직전거래 취소가 있죠. 이 3번 직전거래 취소는 마지막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고요. 그리고 직전거래가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모든 카드 거래 내역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직전거래 눌러볼까요? 3번. 자, 그러면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인가요? 5만 4천 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상단에는 카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94091511 이렇게 나와 있고 금액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었으면 넣어주시면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카드를 넣어볼까요? 카드를 넣으면 취소가 되겠죠. 서명해야 되겠죠. 서명을 하면 됩니다. 서명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하는 경우도 많죠. 자, 54,000원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결제했던 금액은 바로 요 3,690원짜리인데 이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전거래 취소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1번 눌러주시고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카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고객께서 취소하기 위해서 매장에 재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넣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결제 금액이 얼마였나요? 3,690원짜리였죠? 90원 눌러주신 다음에 자, 원거래 일자, 원거래 매출 일자의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그 신용카드 결제를 언제 했나요? 어제 했으면 어제 날짜로 바꿔줘야 되겠죠. 정정 버튼을 통해서 여기 정정 버튼 있죠? 정정 버튼을 누르면 어제 날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28일인가요? 오늘이? 어젠가? 오늘이 며칠이죠? 29일인가요? 자, 오늘이 며칠인가요? 29일, 28일인가요? 28일이네요. 어제는 27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28일이니까. 자, 원거래 승인번호.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승인번호가 없는 영수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인번호 8자리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취소가 안 되겠죠. 취소할 때는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셔야 됩니다. 자, 승인번호 입력했고요. 자, 그러면 출력해 볼게요. 그럼 취소가 됐겠죠. 자, 보시면 마이너스 3,690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 취소라고 되어 있죠. 자, 취소하는 방법과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는 어떻게 하는지.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페이죠. 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비밀번호 누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만 갖다 대도, 자, 보십시오. 옆에만 갖다 대볼게요. 자, 바로 반응이 오죠. 그죠? 그 금액 누르라고 뜨죠. 다시 해볼게요. 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휴대폰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거래 금액이 뜹니다. 이쪽에서 한번 대볼까요? 이쪽에서? 자, 이쪽에서 한번 갖다 대볼게요. 자, 가까이 갑니다. 됐죠? 앞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앞면으로. 자, 앞면으로 갖다 대볼게요. 이렇게. 자, 벌써 반응이 왔네요. 자, 보십시오. 소리 났죠? 네. 금액 입력하세요. 자, 이제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밑으로 한번 입력을. 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금액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가까이 대볼게요. 보십시오. 아이고. 다시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가볼게요. 다시 한번. 됐죠? 금액 입력하겠습니다. 4,560원 해볼게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는 반드시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미출력 할게요. 고객용, 회원용은 미출력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맹점용은 출력이 됩니다. 됐죠? 결제됐죠?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방금 전에 결제했던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죠? 맞죠? 3번. 자, 가까이 다시 한번 대볼게요. 자, 대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갖다 댑니다. 자, 됐고요. 출력, 미출력 할게요. 1번, 미출력. 그러면 결제 취소가 됩니다. 마이너스 4,500원. 취소가 됐죠. 자,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자, 이제는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은 일단 현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서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는데요.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방식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께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고객님에게 일단 물어보십시오. 현금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소비자로 해드릴까요? 사업자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고객이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1번이겠죠. 자, 이때 고객님에게 휴대폰 번호를 여쭤보시면 됩니다. 고객님 휴대폰 번호가 몇 번인가요? 7900-9412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이 20만 원이었죠.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이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현금 영수증도 발행했으니까요. 현금 영수증 취소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하는 방법은 여기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게 아니죠. 이건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니까 2번이겠죠. 자,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010-7900-9412. 제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바로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만 원이죠. 취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취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자, 2번 현금거래 취소로 가셔서 하시면 되겠죠. 이 현금거래 취소가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2번.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을 했으니까 1번이겠죠.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다시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 금액이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그리고 원거래 매출일자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현금 영수증 발행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오늘 했죠. 자, 만약에 어제 했으면 여기 정정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죠. 27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이에요. 오늘 했으니까 28일이고요. 승인번호 나와 있죠. 영수증, 현금 영수증에도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도 현금 영수증이 있듯이 발행한 현금 승인번호가 있듯이 발행한 현금 영수증에도 승인번호가 존재합니다. 1941-88826 이렇게 현금 영수증 승인번호를 입력하고요. 1번 거래 취소죠. 1번 버튼 누르면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됩니다. 자, 됐고요. 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도 배웠고 취소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자, QR코드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인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자, 양말 청년이라는 업체는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결제는 안 되겠지만 하는 방법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페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있죠. 클릭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페이도 자, 결제 어디 갔나요? 결제하기. 자, 비밀번호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QR코드가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QR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와 같이요.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도 그렇고요. 제로페이, 그리고 웹카드. 요즘에는 카드사마다 다 웹카드를 출시했죠.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페이,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들이 바로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자, 보시면 신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1번, 그리고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요.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 이때 바코드 사용 가능한 멘트가 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캐너를 고객이 내민 QR코드를 읽히면 됩니다. 보십시오. 가까이 대볼게요. 자, 그러면 거래 금액을 누르라고 떴죠. 거래 금액을 누르게 되면 결제가 되겠죠. 하지만 결제는 안 될 겁니다. 5,800원. 왜냐하면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가맹점으로 뜰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제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웹카드를 저는 많이 결제를 합니다.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저 신한카드가 바로 웹카드인데요. 자, 이게 웹카드예요. 웹카드도 QR코드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요. 이렇게 QR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먼저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때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단말기 뒤집어 보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를 읽히면 되겠죠. 한번 읽혀볼게요. 이렇게. 자, 결제 금액 누르라고 떴죠. 결제 금액 1,000원만 해보겠습니다. 10,000원이네. 1,000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미등록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신한카드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네요. 이 업체는 아직도. 아직 오늘 제가 그 카드사 가맹점 신청을 해드렸는데 아직 가맹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QR코드 결제 방식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1번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이때 바코드를 읽힙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을 누르게 되면 결제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폰이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여기 NFC라고 되어 있습니다. NF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입력. 이때 보시면 여기 화면에다가 아이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결제 준비가 됐고요. 자, 이렇게 띡 소리가 나면서 자, 보시면 회원용 영수증을 출력할까요? 미출력할게요. 1번. 그래도 가맹점용 출력이 되면서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결제됐죠? 바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그렇죠? 3번. 다시 한번 아이폰을 갖다 대면 취소가 됩니다. 대볼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미출력 결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죠. 33,580원 취소가 됐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틱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마그네틱 결제 방식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그네틱은 이 IS칩이 망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IS칩이 망가진 카드는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카드를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MS로 거래하세요. 카드를 읽혀주세요 하는 멘트를 하죠. 그러면 카드를 빼시고요. 그리고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이죠. 이 마그네틱으로 읽히는데 읽히는 방법은 여기에 꽂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옆에 있죠. 이거 옆에 꽂는데 마그네틱이 밑으로 가게 해서 꽂습니다. 꽂은 다음에 긁어주면 돼요. 볼게요. 긁어볼게요. 자, 그러면 결제 금액 누르라고 하죠. 6,900원 해볼게요. 결제가 됐죠. 이 방식이에요. 자,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 자, 3번 직전거래죠. 3번 직전거래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카드를 다시 읽힙니다. 자, 카드를 넣어볼게요. IS칩을 일단 먼저 넣습니다. IS칩 무선 거래니까요.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멘트가 나오면 MS로 거래하세요 하는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카드를 빼시고요. 그리고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긁어줍니다. 여기에 끼우고요. 이 상태에서 긁어줍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900원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KSP P4200N 모델 저희가 가장 강추하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현재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씀 빠뜨렸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구매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고요. 옷 10,000원이 안 갑니다. 이게 4,500원일 거예요.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